그 마른 비만의 치료는 비만의 치료와 극히 다르진 않은데, 근데 마른 비만은 목적입니다. 체중 줄이는 것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이상엽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면은 틴패트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틴패트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니까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정상 체중군을 우리는 마른 비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사적으로 그러면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까? 지금까지 한 그 기준들이 한 30가지 이상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혈압이 높다, 중성지방이 높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좋은 게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제 고밀도 지방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좋은 건데 그거는 낮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가 나왔다, 복부 비만이 있다, 혈당이 높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재볼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C 반응 단백이라는 염증 수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상이라 하더라도 정상 범위의 90%에 속한다. 뭐 그런 것들 중에서 한 2가지 이상이면 대사적으로 이상이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른 비만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자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른 비만은 단순하게 정상 체중이면서 지방률만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간단한데, 그런 분 중에서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확실한 마른 비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약가설이라 그러는데, 저체중이 되면은 태아가 신체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표현행위 바뀝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장기가 뇌거든요.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장기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제 공룡을 한 마리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그 다음에 공룡을 언제 잡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비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도 태어날 때는 저체중이었는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냥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만 시작하면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해진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체중을 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요요처럼 늘렸다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면 또 체중이 느는 것도 이게 또 원인인데, 왜 그러냐면은 체중이 빠질 때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집니다. 근데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다시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이 준 만큼 몸의 에너지는 더 저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중을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도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더 이제 체지방이 느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비만한 유전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체중인 경우에도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딱 잘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유전자가 있으면 비만에만 작용하고 이 유전자는 정상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그 피라미드처럼 쫙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가운데가 이제 마른 비만이라 치면은 그때 작용하는 또 유전자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지방률이 점점 늘거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 요인들이 다 함께 작용해서 마른 비만이 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측정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가 있으나 마른 비만이라는 것은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거거든요. 그다음 쉽게 말해서 우리 근육이 탄탄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져보시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탄탄한 게. 그런데 없는 분들을 만져보면 정말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알 수가 있겠고, 이제 마른 비만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 복부 비만 중에서도 내장 비만, 사실은 내장 비만도 나쁘고 피하 지방도 다 나빠요. 근데 내장 지방이 더 나쁜 겁니다. 둘 다 더 많으면 다 나쁜데, 근데 내장 지방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배가 나왔는데 손가락 2개로 배를 찝어봐요. 배를 찝었는데 배가 찝혀요. 배가 많이 찝혀요. 그러면은 그나마 배가 나왔지만 많이 찝혔다는 말은 피하 지방이 두껍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그런데 배를 찝었더니 배는 너무 얇게 찝혀요.
그럼 그 나온 배가 거의 다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부 비만 중에서도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내가 근육이 많다, 적다는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자가평가는 그냥 손가락으로 찝어봐서 자기가 근육이 많나, 지방이 많나를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른 비만의 치료는 비만의 치료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마른 비만은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니까 체중 자체를 줄인다라는 개념과는 다르겠죠. 원래 비만한 분은 체중도 줄여야 되고 체중 중에서도 특히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른 비만은 몸에 있는 지방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체중 줄이는 것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분들은 단백질이 더 많아져서 근육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동으로 치면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 근육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이라 그러죠.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근력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키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단백질 섭취는 미국 스포츠 학회에 의하면 제지방을 계산해서 제지방당 킬로그램당 3g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제지방이 뭐냐면 그 전체 체중에서 지방만 딱 뺀 겁니다. 그 지방을 제외한 것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뼈도 있겠고 물도 있겠고 근육도 있겠죠. 이게 근육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제지방당 g이니까 3g이니까 50으로 치면은 150g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g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 섭취한다고 요새 많이들 드시는 게 100g짜리 뭐 닭가슴살 드리지 않습니까?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100g짜리 닭가슴살이 드는 닭다리살에 보면은 대충 그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150g을 먹어야 되면 닭가슴살 7개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7개 정도 먹으면은 그 칼로리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백질 섭취한다고 벌써 한 700~800칼로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콩팥으로 그게 또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콩팥이 건강해야 됩니다. 콩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한 그 단백질 섭취를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수치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 둘 다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BMI라는 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몸에 있는 지방 중에서도 특히 더 위험한 게 복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비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연구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식욕 조절도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도 더 잘 오고, 빠진 체중도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